팔란티어를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아까도 뭐 제가 저기 유프로랑 잠깐 얘기했는데 그동안 한번 다뤄보고 싶었던 기업이었었는데 계속 안 다루고 있다가 보고서도 많지 않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안 다루고 있다가 엊그제죠. 그러니까 어제 하루 전날 이제 제가 울프 리서치의 저 보고서를 팔란티어 보고서를 제가 기사를 그냥 텍스트로만 썼었어요. 굉장히 안 좋은 보고서여서 썼다가 그날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걸 반박하는 듯한 보고서를 내서 두 가지의 다른 시선을 한번 동시에 전달하고자 제가 좀 했습니다. 울프 리서치 어제 그 하루 전날 보고서 제목은 고작 5달러도 안 가는 주가 수준까지 폭락할 수 있으니 급락할 수 있으니 팔란티어 주식을 팔아라 이런 제목이었었거든요. 투자 의견을 어깨 평균에서 시장 하회로 내리면서 목표 주가를 4.5달러 지금 현 주가 대비해서 28% 주가는 더 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올해 지금 65% 이상 주가가 빠졌는데 이게 28%더 빠진다. 이거 뭐 사실은 사망 선고에 가까운 얘기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최근에 계속 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걸 보여줬으니 앞으로도 별로 희망이 안 보인다. 자신감이 이제 사라졌다. 이 회사에 대한 자신감 나 잃었다라고 이제 애널리스트는 고백을 했고요. 이에 대한 반론 성격으로 나온 오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고서는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4달러 그대로 유지했죠. 목표 주가 갭이 워낙 커요. 여기는 현 주가 대비해서 거의 22%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 계속 사업이 줄었지 매출이 줄었지. 근데 이제 다시 늘어날 거야. 시장이 지금 셀오프 패대기 치는 거 너무 과도해. 너무 지나쳐.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한 반론을 좀 제기했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흔히 이제 팔란티어에 붙는 그 수식어는 은둔의 기업이라는 수식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피터 틸 있죠. 이게 이제 페이팔을 만들었던 페이팔 창업주고 뭐 그 창업이나 또는 어떤 테크놀로지 관련된 책을 많이 써서 뭐 월가의 신봉자들이 워낙 많죠. 이분이 피터 틸이라는 대단한 분이 2003년에 세운 회사고요. 특히나 이제 이 회사에 지금 미국 CIA 중앙정보부가 세운 투자 회사가 또 투자했거든요. 그러면서 대부분 고객이 CIA, FBI 또 미국 국가안보국, NSA, 해병대, 미국 국무부 뭐 이런 이제 미국 국가기관들이 대부분 고객사예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비즈니스 구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회사 매출의 절반 이상, 지난 분기로 보면 54%가 정부가 다 고객사예요. 그래서 이제 팔란티어는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고담이라는 그 사업 브랜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FBI, CIA 등등 미국 이제 그 각 정부기관에 국가기관에 납품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파운드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 여기 고객사들이 쭉 나오죠. 뭐 포르쉐,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에어버스 등등 해서 여기에 민간 기업들의 고객 정보를 고객 데이터,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거기다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비즈니스. 그래서 고담, 파운더리 이 두 가지 비즈니스고요. 신규 비즈니스가 가운데 아폴로라고 이런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을 클라우드 상에 해 주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정부에 대한 그 빅데이터 분석, 민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근데 원래는 이제 고담이라는 이 정부 부분이 매출의 80-90% 되다가 이걸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정부가 계속 지출이 늘리거나 정부는 이제 전체 숫자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파운드리 쪽, 민간 기업 쪽으로 빠르게 지금 외형을 확장하고 있고 아폴로라는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옆에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나름 이제 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기 보면 분기별로 지금 매출인데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커머셜 레베뉴. 이게 이제 파운드리라는 민간 기업에 대한 빅데이터 서비스고요.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거버먼트 레베뉴. 요거는 이제 고담 서비스 매출이죠.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 민간 기업에 대한 파운드리 서비스는 빠르게 늘리고 있지만 사실 생각보다 빠르게 안 늘고 최근에 이제 다시 성장세가 꺾이고 있는 모습인데 가장 최근 분기에 이 정부 부분에 들어가는 고담은 계속 성장하고는 있지만 성장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 쪽 고담 쪽 매출을 가파르게 늘리지 다시 못하는 한, 또 아니면 민간 쪽의 파운드리를 가파르게 늘리지 못하는 한 매출 자체는 정체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는 거죠. 이 회사는. 근데 정부 부분은 늘어나고는 있지만 찔끔찔끔 이게 이제 고객 수가 늘어날 수도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파란색은 민간 부분인데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이 안 되고 있고 이 사이에 신규 부분 아폴로는 매출이 거의 지금 눈에 찾아보기 힘들 정도고
이러다 보니까 이 팔란티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때는 이 팔란티어 은둔의 기업을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 마치 밈 주식처럼 팔란티어를 투자하는 뭐 이런 이제 분위기까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학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이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고객을 확보하는데 스펙을 활용해서 매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표에 나와 있는 20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뭐냐면 스펙과 합병해서 우회 상장을 하려고 하는 스타트업들이었어요. 이 스타트업에 돈을 태워서 다 투자를 했습니다. 이 팔란티어가. 그래서 총 투자액이 4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보면 한 4천억, 5천억 정도로 여기 스타트업에다가 그냥 투자를 해버린 겁니다. 투자하는 대신에 이 회사가 그 자금을 받아서 성장하고 스펙하고 합병하면 상장사가 되잖아요. 회사 사이즈가 커지죠. 상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외부 자금도 들어오고 커지면 그 대가로 자기들 소프트웨어를 파는 겁니다. 그 회사에. 웃기죠? 고객사를 민간을 빠르게 늘려야 되는데 정부 사이드는 워낙 얘들이 차지하는 게 높고 CIA가 지분 출자를 했기 때문에 정부는 믿고 여기 팔런티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 계약을 하는데 민간 기업이 이제 잘 안 알려진 기업이다 보니까 민간 기업 투자가 잘 안 돼요. 계약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회사에 투자해주고 투자의 대가로 소프트웨어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매출 민간 부분, 파운드리 부분의 성장을 늘려온 거죠. 근데 문제는 이론에서 매출은 늘었는데 투자 성과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옆에 보세요. 투자에 따른 20개 기업에 투자했는데 그 수익률이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17.2, 마이너스 45 등등 합계해서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9.49. 이거 안 보이나요? 마이너스 19.49. 이게 이제 팬데믹 이후에 2020년, 21년에 이 스펙이 한참 붐이었잖아요. 미국에서 최고의 호황을 누렸죠. 근데 그 이후에 증시가 약간 꼬꾸라지면서 스펙이 맛이 갔잖아요. 그치. 그래서 스펙을 활용한 그 우회 상장을 노리는 그 스타트업 투자 자체가 지금 실패로 돌아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20개 회사에 투자했는데 20개 모두 주가가 하락했고 그 중에 한 곳은 파산 신청을 했고요. 한 곳은 상장 폐지 당했습니다. 나스닥에서. 이러다 보니까 스펙 투자를 멈출 수밖에 없었죠. 손실이 계속 커지니까. 스펙 투자를 멈추니까 매출이 안 늘어. 주가는 또 하락해. 악순환의 고리로 빠진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가 지난 그 실적 발표하면서 회사가 공식 입장을 냈어요. 우리 스펙 투자는 확실히 비성공적이라는 걸 인정한다. 초기 단계 스타트업 기업에 베팅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 우리가 했다. 반성한다. 반성문에 썼죠. 여기 대해서 이제 여기 팔란티어 투자자입니다. 장기 투자자고 지금 벤처 캐피털 대표 매트 심슨은 효과 없는 투자였고 오히려 이런 식의 그 스펙 투자는 당국 차원의 규제가 필요해 보이는 방식이다. 이러면서 사실 평판도가 회사 평판도도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 뭐 뉴욕 타임스 등등이 이런 그 팔란티어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도 같이 흔들리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 지금 저하되고 있고 스펙 활용한 매출 성장 전략들이 지금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초록색은 매출액이고요. 매출액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파란색은 매출 성장률이거든요. 이거는 뭐 가파르게 지금 꺾이고 있죠. 확실히 성장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도 이 성장 둔화가 계속될 것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울프 리서치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다른 어떤 의견인 거죠. 울프 리서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 2, 3년을 비교해 보면 잉여 현금 흐름 FCF하고 영업 마진이 30% 중반에서 2년, 3년 사이에 10%대 중반까지 지금 급감을 했다. 매출액도 30% 가까이 줄었다. 정부와 기존 계약은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앞으로 정부에서 계약을 늘려줄 가능성은 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실적의 비저빌러티, 가시성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앞이 안 보인다. 내년도에도 마진 악화, 매출 성장 둔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반대 의견을 냈어요. 이거는 이제 아직 팩트로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맞냐라고 사실은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 애매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지출 둔화 우려되지 당연히. 그리고 스펙 투자도 잘못됐기 때문에 우려돼. 주가 빠지는 거 이해해.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죠. 과도한 이유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부 계약 비중이 워낙 높은 회사다. 경기 침체라고 정부는 지출을 안 줄인다라는 거죠. 기업은 줄이지만 정부는 안 줄인다. 왜냐하면 CIA가 수사에 필요해서 한 건데. 그래서 이런 겁니다. CIA에서 했던 게 뭐냐면 이 팔란티어 서비스가 뭐냐면 위성에서 오는 각종 사진의 빅데이터로 모아서 그걸 맵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중동 무슨 작전이죠? 그
테러 주범, 알카에다 주범 잡았잖아요. 네네네. 이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CIA가 요격해서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이후에 사실 팔란티어에 열광하는 지지자들이 확 늘었거든요. 그래서 군사 작전에 이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이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줄일 수가 없죠. 경기 침체라고 그렇지. 적과의 싸움에서 이거 줄일 수가 있나요? 러시아를 감시하는데 이 팔란티어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줄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경기 침체하고 상관없다. 또 공급망 차질이 계속되고 있고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여야 되는 효율성의 그 필요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효율성이 좋아지려면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그렇지. 절실하기 하기 때문에 이 수요는 줄지 않는다라는 게 여기 이제 얘기고요. 또 스펙 투자 잘못했지 실패했지. 근데 스펙을 활용할 정도로 약간 불법과 편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스펙 투자를 해서 매출을 늘릴 정도로 열심히 했던 건 공격적인 매출 전략을 갖고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죠. 따라서 가격과 마진을 낮춰가면서까지 매출은 급격하게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 회사는. 또 24억 달러에 이르는 순현금을 가지고 있고 IL6라는 건 뭐냐면 아까 클라우드 서비스 아폴로 얘기했잖아요. 지금 미국 정부에서 주는 국무부에서 주는 그 아폴로 보안, 클라우드 보안 이게 인증이에요. IL6가. 이걸 받고 있는 업체는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두 회사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이 팔란티어가 이 IL6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 들어가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실 이 3개 회사가 독점할 수밖에 없다. 요것도 사실은 지금 아폴로 클라우드 서비스는 성장이 별로 안 보이지만 이 부분의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감안하면 울프 리서치 의견도 이해하지만 우리는 성장할 걸로 본다라는 거죠. 다만 월가 전반적인 시각은 안 좋습니다. 보세요. 11월만 해도 스트롱 바이가 3곳, 바이가 1곳이었는데 지금 다 사라졌어요. 사라는 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셀만 2곳 남아 있어요. 지금 급격하게 시장 분위기 안 좋아져 있다. 팔란티어 주가 올해 65% 하락했고요. 엊그제 장중에 6.04달러 찍으면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는데 여전히 12개월 추정 PER이 지금 130배예요. 여기 고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 그래서 경쟁사 피어 그룹에 있는 허브스팟이 118배, 타일러 테크놀로지가 43배, 그다음 G스케일러가 90배. 여기 비해서 너무 높게 지금 PER이 잡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월가 분위기는 안 좋다. 그러나 내년 전망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울프 리서치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고요. 둘 다 사실은 들어보면 좀 리저너블한 네. 의견들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방향으로 실적이 진행될지 한 분기 한 분기 살펴가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울 필요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빅데이터는 뭐 미래의 쌀이다 뭐 막 예. 그런 것처럼 되게 중요한 산업인 건 맞는 그렇죠. 것 같기는 예. 해서 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기도 또 솔깃하기도 한데 좀 우려되는 아까 스펙 투자나 이런 것도 우려되긴 그러게요. 해서 예. 진짜 어렵긴 합니다. 맞습니다.